이 순간 포스트포유입니다. 2023년도에 이어서 포스트포유에서 2024년도 탁상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탁상 달력의 테마는 프롬 포르투갈, 포르투갈의 풍경입니다. 지난 1월 포르투갈을 여행하면서 담은 포르투갈의 풍경과 이야기를 탁상 달력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해요. 누군가에게는 포르투갈 여행에 대한 설렘을, 누군가에게는 포르투갈 여행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르투갈의 여행의 순간이 당신의 책상, 사무실, 서재 등 당신만의 공간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도해 볼게요. 그럼 표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황색 지붕이 어우러진 리스본의 모습이 한눈에 보이는 풍경이에요. 이곳은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의 풍경이기도 한데요. 리스본의 포르타스 두솔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이에요. 리스본은 유독 언덕이 많은 도시예요. 오르내리기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높은 곳이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가슴이 탁 트인 느낌을 주면서 주황색 지붕의 옛 건물들이 주는 분위기에 황홀해지기도 합니다. 리스본의 대표적인 전망대가 여기 보이는 포르타스 두솔 전망대예요. 그 근처에 산타루치아 전망대를 비롯해서 여러 전망대들이 있어요. 각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리스본의 풍경이 비슷한 듯 하면서 다 다른 매력들이 있으니 리스본의 전망대만 둘러보더라도 쏠쏠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1월의 풍경으로 넘어가 볼게요. 1월의 풍경은 주제 사람하고 광장에서 바라본 어느 건물이에요. 저는 해가 질 무렵을 하루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딱 그때 아름다운 건물에 비친 해질 무렵의 풍경이 너무 감성적이고 좋더라고요. 이곳은 일부러 찾아간 곳은 아니고 발길 따라 걷다가 간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대세 걸그룹 뉴진스의 슈퍼샤이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너무 익숙한 광경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뉴진스 멤버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파워풀한 춤을 추던 곳, 뮤직비디오 말미에 잔디밭에서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던 곳이 바로 이 주제 사람하고 광장이었어요. 딱 이 사진에 있는 이쁜 건물들도 뮤비에서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뉴진스의 슈퍼샤이 뮤직비디오가 리스본에서 촬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겨울이었고 뮤직비디오 배경은 여름으로 보였는데 뮤비에서 본 여름의 리스본은 청량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순간 여름에도 리스본에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꼭 여름에 리스본에 다시 가봐야겠어요. 2월의 풍경은 리스본의 벨렘탑입니다. 여러분, 대항해 시대의 선두주자가 어느 나라인지 알고 계셨어요? 저는 스페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포르투갈도 대항해 시대의 선두주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는 그 순간을 지켜본 벨렘탑이랍니다. 벨렘탑은 바스코 다가마의 위대한 발견을 기념해서 세워진 탑이라고도 하네요. 추후에는 감옥으로 사용되었다는 아픈 역사가 있는 탑이기도 합니다. 저는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해질 시간대에 마주한 벨렘탑의 모습은 뭔가 오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밖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멋있었답니다. 이 근처에 공원도 있어서 날씨 맑은 날 맛있는 음식 싸들고 피크닉하기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진짜 여름에 리스본 다시 가야 할까 봐요. 3월의 풍경은 리스본의 어느 거리입니다. 리스본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알파마 지구예요. 옛 포르투갈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래된 건물도 많고 거리도 오랜 세월을 겪은 느낌이 나기도 해요. 이런 거리는 그냥 걷기만 해도 분위기 있고 너무 좋아요. 특히나 저는 이런 거리 감성, 골목 감성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저에게 딱 안성맞춤이었답니다. 이 사진을 찍은 곳이 알파마 지구 제일 꼭대기에 있는 상조르주 성에서 대성당 쪽으로 내려가는 길일 거예요. 그때 햇빛도 너무 좋고 기분도 너무 좋고 내가 걷는 이 거리도 너무 예쁜 것 같고 그 느낌을 잊어버리기 싫어서 찍은 사진이랍니다. 4월의 풍경은 올드 푸니쿨라입니다. 표지 소개해드리면서 리스본은 유독 언덕이 많은 도시라고 이야기 드렸죠.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기 너무 힘들긴 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리스본 곳곳에는 윗동네, 아랫동네를 이어주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트램 등이 존재합니다. 그 이동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푸니쿨라예요.
이 푸니쿨라는 되게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올드 푸니쿨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행 가기 전 여행 준비한다고 자료 찾아봤을 때는 푸니쿨라가 고운 노란색이었는데 누군가 그 노란색 옷 위에 유니크하게 크래피티를 해 놓았네요. 그랬더니 뭔가 더 느낌 있어 보였어요. 5월의 풍경은 포르투에서 찍은 풍경이에요. 이 사진을 찍은 곳이 포르투 대성당에서 히베이라 광장 내려가는 길에서 찍은 거랍니다. 저렇게 아기자기한 집이 모여 있는 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저는 이쁜 집을 보면 그런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상상하곤 하는데요. 왠지 저런 집에는 귀여운 멍멍이들도 같이 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6월의 풍경은 포르투 도우르강의 풍경입니다. 포르투의 메인 관광지가 몰려있는 곳에서 동루이스 다리를 건너면 가이아 지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가이아 지구에서는 케이블카도 탈 수 있고요.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포르투의 특산품인 포트와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와이너리도 많답니다. 저는 그저 강변에 앉아 아름다운 포르투 풍경을 멍 때리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저 힐링이더라고요. 7월의 풍경은 포르투의 어느 멋있는 건물입니다. 아마 상벤토역 근처일 거예요. 유럽에 있는 건물들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건축 양식이라 볼 때마다 신기하기도 해요. 특히 가운데에 있는 파란색 건물은 보통 건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쨍한 파란색 타일로 건물 벽면이 장식되어 있는 것도 멋있었고요. 창문의 아치 모양도 유니크 그 자체였어요. 왠지 건물 안도 궁금해지더라고요. 8월의 풍경은 황금빛 포르투의 전경입니다. 포르투 시내에서 동루이스 다리를 건너면 바로 모후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이 노을 맛집이랍니다. 그래서 노을 질 때 가보면 아름다운 노을을 보기 위해 모인 인파들이 엄청나기도 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노을, 황금빛 노을은 역시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풍경이기도 하죠. 9월의 풍경은 빼꼼히 보이는 동루이스 다리예요. 그냥 발길 가는 대로 포르투 시내를 걷다가 저 멀리서 빼꼼히 보이는 동루이스 다리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포르투의 랜드마크이기도 하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주치니까 반갑기까지 하더라고요. 10월의 풍경은 8월의 풍경에서도 소개드렸던 모우공원에서 바라본 포르투의 모습이에요. 앞에서도 모우공원은 포르투의 대표적인 노을 맛집이라고 소개해드렸죠. 처음 이곳에서 보는 노을과 포르투의 전경에 압도당해서 그 다음날 노을 보러 다시 찾아간 곳이기도 해요. 혹시 혼자 여행해서 외로워서 사람이 고프시다면 이곳에 노을 질 때 가시면 온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답니다. 물론 이런 곳에 빠질 수 없는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11월의 풍경은 포르투의 강렬한 붉은 노을이 비치는 풍경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곳은 세아두 필라르 전망대라는 곳이에요. 모우공원이 포르투의 일몰 맛집이라면 이곳은 포르투의 야경 맛집이랍니다. 완전히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강렬한 붉은 노을을 내비치는 포르투의 모습. 아름답고 강렬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12월의 풍경은 히베이로 광장에서 바라본 동루이스 다리와 도우르강의 모습이에요. 이 사진을 포르투를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히베이로 광장과 인사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버스킹 음악과 어우러지면서 강을 바라보는 광장의 평화로움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특히나 히베이로 광장은 언제 가도 그 모습 그대로, 평화로운 모습 그대로일 것 같아요. 포스트포유의 2024년 달력과 함께하는 포르투갈의 모습 어떠셨나요? 혹시나 포르투갈 여행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알거나 도움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당신에게 보내는 여행의 순간 포르투갈에서 포스트포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